이순신 장군이 지휘하는 최후의 전투 노량해전. 쏟아지는 조선의 포탄에 잔인했던 왜군이 쓰러져 갑니다. 마지막 한 명까지 남기지 않겠다는 이순신. 그 순간 왜군의 조총이 이순신 장군을 가리킵니다. 운명의 탄알이 발사된 순간으로부터 몇 년 전 조선에선 처음 조총 발사가 이루어지는데 관역을 뚫어버릴 정도의 엄청난 힘. 천재라 불린 병판 류성룡은 선조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저것이 외놈들의 무기란 말이오. 조총의 무서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여 조총이라고 불리옵니다. 조총이라. 신동지사 신립, 신의 의견을 아뢰기 전에 조총 시범을 다시 한번 봤으면 합니다. 조총을 장전시키고 활을 드는 무장. 이건 조총과 활의 대결. 순식간에 조준을 하더니 벌써 화살을 2번이나 쐈지만 조총 여전히 준비 중. 그렇지요. 결코 조총을 얕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조총에 불을 붙이고 쏘는 데까지 한참이 걸릴 테니 적이 조총을 쏴보기도 전에 신이 이끄는 기마부대가 적의 코앞에서 적장의 목을 칠 것입니다. 자신감이 하늘을 뚫을 기세. 과인의 마음이 아주 든든합니다. 선조가 웃고 있을 때 1%의 위험까지 감지하는 류성룡의 불길한 표정. 그 사이 일본에선 장전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조총병들을 세계적으로 편성하는 3단 사격 전술을 연습하고 있었죠. 어때? 훈련을 예리한 눈으로 쳐다보는 일본의 대빵, 바로 관백. 사실상 일본의 지배자. 조선 자기에 담은 국가차이옵니다. 아주 탐나는 조선. 조선은 이 국화를 보고 서리를 이기고 핀 꽃이라 하여 선비의 절개인 사군자의 하나로 여긴다지. 예, 관백전하. 꽃과 사람을 비교하다니 조선은 운치가 있어. 어떤 것보다 달달한 맛. 짐은 말이야 명나라도 좋지만 이 도자기와 국화를 꼭 가지고 싶다. 전하의 뜻대로 하십시오. 신들이 앞장서겠습니다. 그렇게 입을 벌린 채 조선을 노리고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하지만 조선은 정치 싸움에 나라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 결과가 이런 영모냔 말이오. 김시선이 소개하는 역사 드라마 베스트. 전쟁과 정치 그리고 인간들의 욕망을 깊게 다룬 진비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부산포에 막 당도한 대마도의 사신들. 오랜만이오. 이리 마중을 나와주시니 고맙소이다. 보잘것없지만 신상할 물건들 좀 가져왔소이다. 물목에 없는 물건은 받을 수 없어. 물리시오. 품목이 없는 괴이한 물건. 뇌물이 아닙니다. 어렵게 빼내온 물건입니다. 대마도주가 슬며시 꺼낸 건 익숙하지 않은 무기. 이것이 바로 조총이라는 것입니다. 대마도주는 조선에 왜 조총을 가져온 걸까요? 1589년 대마도주 평의지와 승려 현소가 일본 사신으로 조선 땅에 도착한다. 대마도주가 이처럼 조선과 일본의 국교를 위해 사신으로 적극 나선 것은 오랫동안 조선과의 무역에 의지해 살아온 그들이 전쟁이 나면 일본의 전진기지가 될 수밖에 없는 데다 이후 다시는 조선과의 무역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참 끈질긴 놈들이요. 하긴 사신을 보내 학문과 예를 전하지 않은 지가 벌써 150년이나 되었으니 만일 우리의 문화가 전해졌다면은 풍신수길이란 자가 자신들의 왕을 시역하는 천인 공노할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150년. 무시하는 신하와 달리 류성룡은 달리 말하면은 그 긴 세월 동안 우리가 저들을 모르고 지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젠 알아볼 때가 됐습니다. 국교를 다시 맺자는 말씀입니까? 국교를 맺든 안 맺든 그들의 사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왕선조의 생각은 달랐는데 2년 전에 왔던 외국 사신을 통해 국교를 맺지 않겠다. 분명히 과인의 뜻을 밝혔어. 내 병판 뜻에 따라 다시 사신이 오는 것까지 막지 않았지만 그들을 만날 생각이 없어. 정말 이러다간
가뭄에 다 말라 죽는 작물처럼 율곡과 자네를 따르는 선비들은 그 씨가 다 마르고 말 걸세. 그리하면 장차 이 나라가 연산군의 시절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어찌 장담할 수 있겠는가? 율곡만 있어서도 일이 지연이 되진 않았을 게야. 무심한 사람 힘을 잃은 서인들. 어찌 그리 일찍 가버린 겐가? 하지만 곧 서인에게도 기회가 옵니다. 그럼 살아있는 자들이 남은 숙제를 마저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한탄만 하고 있을 셈인가? 서인들의 부하를 행동으로 옮겨줄 구봉 송이필의 등장. 운정! 이제 오는가? 이 사람아! 이 추운 날 발벗고 나서는 송강 정철. 추세꾼을 피해 다니다가 죽은 줄만 알았네. 내가 어찌 죽을 수 있겠나? 동인 소인배 놈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눈을 감을 수 있겠냔 말이야. 동인과 서인의 갈등은 1575년 선조 8년에 시작된 당쟁은 15년이란 세월 동안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치열한 권력 다툼을 벌였고, 이 당시는 좌의정 이사내를 영수로 한 동인 세력이 완전히 조정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송익필은 끊임없이 서인 정권의 회복을 시도하는 책략가로 활약하며 동인들과 일전을 벌이게 된다. 내분이 격해진 그 상황에 대감, 관백전하는 무서운 분입니다. 국교를 맺지 않으면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전쟁? 그렇습니다. 그대가 본 관백은 어떤 사람이요? 한마디로 야망을 이루기 위해선 피도 눈물도 없는 권력자. 백길이 험해 사람을 보내지 못한다. 통신사를 보낸다는 얘기도 없고 달랑 그 말 한마디를 답서라고 들고 왔다. 천하를 통일하신 전하가 두려워서 감히 통신사를 보낼 엄두조차 못 내 그리한 것입니다. 달콤한 말로 넘어가려고 했지만 조선은 날 두려워하는데 니놈은 날 두려워하지 않나 보구나. 꽃이 사람보다 나은 게 뭔지 아느냐? 꽃은 질 때가 돼도 변명을 하지 않아. 전하,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그리고 무엇보다 조총으로 무장한 군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감, 저희 관백전하를 결코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전하, 비변사 당상들이 모여 왜 통신사를 보내야 한다는 중지를 모으기 위해 논의를 하고 있다 하옵니다. 그 사안을 과인이 더 이상 논의치 말라 했거늘. 기어코 이 나라를 금수의 나라로 만들 생각이나. 임금 선조와 동인 세력 간의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과인이 이렇게 힘이 없습니다. 통신사 파견을 제안하는 신하들. 관백이라는 자를 면밀히 살피시어 이용하셔야 하옵니다. 스승님들 부탁드립니다. 이 제자를 그만 좀 괴롭히세요. 동인들에게 화가 나는 선조. 스승님들은 제게 왕은 백성의 아버지라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런 과인이 금수의 나라 왕이 되면 백성들 또한 짐승이나 다름없어지는데 그게 더 비참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다들 물러내가란 말이야! 그리고 이건 소외당한 서인들에겐 기회였죠. 주상이 박복하긴 하구만. 내 일찍이 알아봤지. 이 사람, 주상 험담은 그만하고 대책을 좀 내어보란 말이세. 그럼 이제 슬슬 총기 속에 꽉 찬 고름을 빼볼까? 고름? 무엇으로 그 고름을 뺄 것인가? 불에 잘 달궈진 침을 써야지. 하면 그 침은 어디에 있는가? 전라도 진안에 있지. 정열입이라고. 정열이. 아마 군사들도 데리고 있다지. 대동계라고 말이야. 영모. 듣기만 해도 무서운 단어. 이 모두가 과인이 부덕한 탓입니다. 외구의 노략질도 없고 들녘에 가을 추수를 하는 백성들의 풍년가만 울려 퍼진다면
어찌 이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정열입으로 인해 큰 위기를 맞이한 동인. 전하, 부디 신들에게 죄를 물으소서. 신들이야말로 일찍이 정열입과 같은 역당을 알아보지 못하고 한때 그에게 국노까지 받게 했으니 이는 전하를 능멸하고 사직을 혼란케 한 것이옵니다. 부디 신들을 벌하시옵소서. 천재일우의 기회일세. 반드시 동인들의 씨를 말려야 할 것이야. 어느 선까지를 말합니까? 화근을 완전히 없애려면 결국엔 서해까지 제거해야 끝이 나지 않겠는가? 병판도 조사 대상이라 전하를 사사로이 뵐 수가 없습니다. 류성룡을 가로막는 정철. 주상 전하의 명이십니까? 그렇소. 그렇게 류성룡까지 보내버리고 싶었던 서인. 하지만 류성룡은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죠. 스스로 죄인의 몸으로 추국장에 나타난 류성룡. 그런 류성룡에게 다가간 선조. 일어나라. 놀랍게도 왕은 자신의 신을 류성룡에게 벗어줍니다. 병판의 가치를 믿어보기로 했어. 성인이 인재를 쓰는 방법은 목수가 제목을 쓰는 것과 같다는 몇 자쯤 썩었다고. 그렇게 류승룡은 살립니다. 한 나라의 판사를 쉬이 버릴 수 있겠어. 권력은 동인에서 서인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기축년인 1589년 정열입이 반란을 꾀한다는 고변에서 시작한 독사는 3년간 계속된다. 혹독한 시간. 이로써 동인은 몰락하고 서인은 사헌부와 사관원을 비롯한 언론까지 장악하면서 전국을 주도하게 된다. 서인이 권력을 쥐면서 1000명에 이르는 쓸만한 동인의 인재가 죽어나갈 때 일본은 조총 훈련을 더욱 강화하고 있었는데 국교를 맺는다고 조선이 쉽게 길을 터주겠습니까? 전하께서는 국교와 상관없이 조선이 길을 터주지 않고 우리와 싸우길 바라시는 것이 아니십니까? 그게 진짜 속내? 어째서 조선이 길을 터주면 우린 군사들을 희생시키지 않고서 명나라로 쉽게 진군할 수가 있어. 관백 전하께서는 재작년에 해적놈들을 보내 이미 조선의 방비를 떠보셨습니다. 그때 조선 수군은 모래성처럼 무너졌고 우리는 손죽도에서 흥양까지 쉽게 점령을 했습니다. 고니시, 그것은 조선의 수군이지 육군의 태세는 아직 모르지 않는가? 지난 100년의 전쟁을 치르면서 단련된 우리 육군을 조선의 육군이 막을 수 있겠는가? 가장 센 군대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군대죠. 우리의 유일한 걱정은 대전 경험이 없는 우리의 수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수군이 저리 어이없이 무너지는 걸 보면 승전을 위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이 길을 양보한다고 해도 조선과 전쟁을 해야 하는 이유는 명나라를 지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의 군수 보급기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신사 파견과는 상관없이 조선을 침략할 생각인 도요토미 히데요시. 싸워 정복하지 않으면 이 기지가 될 수 없지. 조선은 길이 아니라 목적지입니다. 한편 통신사 파견을 조건으로 외구 적장을 내어주기로 한 대마도주. 외국 사신 평이지가 한양으로 올라오고 있답니다. 정말인가? 외구 적장과 반역자 사화동은 모두 데려왔습니다. 포로들은 부산포에서 고향으로 돌아갔고요. 희소식. 그들에게 가족을 잃은 조선 백성이 한둘이 아닌 상황. 대마도주는 약속을 지켰고 이젠 조선의 답이 있을 차례. 보시오 이판! 여기서 통신사를 몰할 자리가 못 됩니다. 반역자 사화동과 외구의 적장이 세환된 것은 일본에 통신사를 보내겠다는 조건부로 이루어진 외교 약조입니다. 전하께서는 약조를 하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약조로 여기고 저들을 세환해 준 것이 아닙니까? 일본에 통신사를 보내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겁니다. 저들과 국교를 맺는다면 명나라에서 우리를 어찌 보겠는가 말이오. 과인은 통신사 파견 여부를 이 자리가 아닌 헌불의 자리에서 결정하겠소. 선조에게 각서를 쓰는 대마도주. 조선의 적도가 쳐들어간 것은 본국과는 상관없는 일이며 다시는 조선 땅을 밟는 일이 없도록 본국은 해적 퇴치의 만전을 기할 것을
약조드리는 바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통신사 파견을 계속 막을 수 없게 된 선조. 전하, 이제 통신사에 대한 비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때 왜구를 죽여라! 커지는 백성들의 분노. 그대는 저 백성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백성들의 저러한 절규가 다시는 들리지 않아야 되지 않겠사옵니까? 비답을 내리겠소. 선조의 결정은 금수의 나라 외국에 통신사를 보내지 않겠소. 그렇게 대놓고 먹튀를 시전하는 선조. 이 판은 왜구들과 반역자들을 참아라. 그때 반역자가 뱉은 말. 이격지 천주해! 조선의 비밀 무기를 알고 있습니다. 세작을 통해 조선의 핵심 정보가 유출된 것. 곧바로 세작을 찾기 위한 조사에 나선 류성룡. 매일매일 출입을 기록한 장부입니다. 기밀을 다루는지라 잡부들의 출입까지 모두 기록돼 있사옵니다. 수상해 보이던 자는 없었던가?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자들은 대부분 5년 이상 근무한 자들이라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가 있는 것까지도 아는 사이입니다. 그때 이상한 것을 발견하는데 여기 이 자는 어제 오늘 결근이구나. 이 자는 노모가 위중하다 해서 고향집에 갔습니다. 그저의 고향집이 어딘가? 이미 곳곳에 침투해 있던 일본의 세작. 전국에 있는 세작이 수십은 될 거라고 했사옵니다. 사화동이라는 자도 이번에 잡히지 않았더라면은 우리 도성을 살피는 세작으로 보내졌을 거라고 했사옵니다. 노략질하는 왜구 따위가 변방도 아닌 우리 도성까지 살핀단 말이오. 바로 그 점이 의심이 되는 대목이옵니다. 왜구들은 필시 본국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 신의 생각이옵니다. 비격 진천래의 도명까지 저들에게 넘어갔단 말인가? 아직은 그 세작 손에 있을 것이옵니다. 제가 세적이라면 분명 외관이 있는 부산포로가 그곳에 있는 외놈들의 도움을 받아 바다를 빠져나갈 것입니다. 세작이 빠르게 도망칠 수 있는 길. 그쪽이 대마도하고 가깝기는 하지요. 당장 경상 감영으로 파발을 보내 해안을 봉쇄시키라 하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대감, 일각여산주입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세작들 또한 우리가 남해안을 봉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소. 상대를 잇는 류성룡. 그 세작들이 그리 생각한다면 그 다음은 어디로 가겠소? 그런데 남해가 아닌 반대로 움직이는 일부 조선 병사들. 장군, 본대는 남해로 보내고 어찌 제물포 쪽으로 오신 겁니까? 서해 대감의 뜻이다. 서해 류성룡의 숨겨진 전략? 장군은 제물포 쪽으로 가세요. 매미의 허물은 살아있는 매미처럼 보이지만 정작 허물을 벗은 매미는 다른 곳에 있지요. 세작들도 당연히 우리 군사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을 테니 속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금선 탈각의 계책을 활용하자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소. 사냥꾼은 사냥꾼의 입장이 아니라 멧돼지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빠져나가지 못했을 것이다. 군관은 군사 한호를 데리고 이곳을 지키게. 나머지는 날 따라 수색한다. 나타나면 반드시 생포해야 한다. 허물을 벗고 이동하는 매미 잡기에 나선 조선군. 멈춰라! 이 야범에 어딜 가는 길이냐? 재물 벌어 말린 생선을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어찌 밝은 날에 움직이지 않고? 그게 종로 시전에서 급히 건어물을 구해달라 해서 밤길을 도와온 것입니다요. 그래, 그럼 그 짐을 확인을 해봐야겠다. 등짐을 내려라. 순식간에 공격하고 도망가는 세작들. 막다른 길목에 다다르자 조총 장전을 하는데 이미 예상하고 있는 장군. 장전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조준 방향보다 더 높이. 잡았다. 조종이라고 항상 칼이나 화살보다 빠를 수는 없지. 다 끝났다. 칼 거두어라. 세작들이 수집한 방대한 자료. 비격 진천래의 도면에 도성 주변의 성곽까지 조선 팔도의 모든 군사 기밀도 저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았던 보장이 없지 않는가? 속히 팔도 감행의 명을 내리시어 세작을 색출하라 하시고 군영의 보안도 철저히 하라. 이판 그는 당연한 일이고 이와 같은 사태를 어찌 책임지실게요? 이는 모두 이판이 병판으로 재임 중이던 시절에 일어난 일이 아니오. 다시 류성룡을 공격하는 정철. 세작 활동이 어찌 1, 2년 사이에만 있었겠습니까? 군기시에 있던 세작도 5년을 봉직했다 했습니다.
그 뿌리를 캐자면 훨씬 더 오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야 할지도 모르지요. 그리 되면 지금까지 병판 소임을 맡았던 이들은 모두 그 책임을 면키 어렵습니다. 영상대감, 궤변으로 비호할 일이 아닙니다.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만들 하시오. 신유성룡 책임을 회피할 마음 추호도 없사옵니다. 신이 떠난다고 하더라도 이번 일을 계기로 반드시 외국에 통신사를 보내시어 저들의 의중을 살펴보셔야 하옵니다. 사신을 보낼 것이 아니라 차라리 우리 또한 외국에 세작을 심는 것이 더 나을 것이옵니다. 세작은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탐문하여 정보를 가져오기까지는 또 수년간의 노력. 그만들 하라 하지 않소! 그 사이 사기를 진작하는 스모 경기를 하며 전투 의지를 불태우는 일본. 상대를 제압해야 하는 힘과 노련한 전략이 더해져야 하는 경기. 상대를 밀어내지 못하면 내가 죽는 스모. 체격 차이에서 밀려나기 시작하는 가토. 가토! 밀어붙여! 밀어붙여! 좀 더 밀어붙여! 겨우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상대의 공격을 버텨내면 찬스가 오는 게 승부죠. 가토! 고맙습니다, 관백전하. 이놈이 지면 하급 무사로 강등시켜 시골로 보내려고 했다. 너무 쉽게 끝내면 전하께서 재미없어 하실까봐 일부러 밀린 척 해준 것입니다. 그래, 니놈도 이제 제법 머리를 쓰는구나. 군사들에게 술과 고기를 내려! 일본의 사기가 하늘까지 차오를 때 조선에선 대체 어찌된 일인가? 지난 정열의 병모 사건 때도 그렇고 대체 류성룡을 그리 좋아하시는 이유를 나도 짐작치 못하겠네. 그거야 간단하지 않은가? 서인들이 건들지 못한 성형 류성룡. 어서 오게. 아직도 신분을 회복하지 못한 구봉 송이필. 이제 오는가? 주상은 우리를 견제하기 위해 유성룡과 이사내를 마지막 보루로 이용하고 있는 걸세. 세력의 균형을 위해 존재하는 패? 아니, 견제라니. 우리에게는 휘둘리지 않겠다 해서 류성룡과 이산에는 남겨두겠다. 이제야 감이 잡히는가? 이러면 왕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 나한테 두 가지 계책이 있네. 유성룡과 이사내를 잘라내야 하네. 수국장의 제발로 죄를 청하려온 류성룡을 살려준 주상일세. 배수진을 치고 맞서야지. 결코 통신사를 보내서도 안 되고 유성룡을 조정에 남겨둬서도 안 될 일이야. 더 이상 논하지 말라. 세작 사건의 책임을 물어 마땅히 그를 파직시켜야 합니다. 류성룡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면 현 병조 판서는 물론 좌의정 정찰까지 모두에게 그 책임을 물으셔야 할 것이옵니다. 영상의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닌 듯한데 좌상은 어찌 생각하오? 이러면 서인도 더는 류성룡을 물고 늘어지지 못할 거라 생각했지만 당연하옵니다.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이옵니다. 이게 바로 물귀신 작전. 뭐라? 신 또한 물러나겠나이다. 신들 또한 물러나겠나이다. 구봉 송이필의 조언대로 어떻게든 류성룡을 끌어내려는 것. 전국을 주도하겠다는 서인들. 호랑이 없는 산에 이리 노릇을 하시겠다. 결국 류성룡을 잃게 생긴 선조. 이번에 내려가면 다시는 도성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됩니다. 훗날을 위해 참아내시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일은 내가 나선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주상과 서인들이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 스스로 보기에도 한심한데 백성들이 이 조정을 어찌 보겠습니까? 우리가 물러난다 해서 사대가 나아질 것 같습니까? 우리마저 사라지면 서인들은 물 만난 듯 전횡을 일삼게 됩니다. 그리 때문에 이 나라는 대감, 동인의 영수라고 불리던 대감 또한 그리하질 않았습니까? 서해가 이대로 물러나면 주상께서 어렵게 동의하신 통신사 문제도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힘이 서인들에게 쏠린 그때 못 샀고 꼬리가 잡힌 서인들 뒤에 숨은 송이필. 이놈이 송이필이랬다. 지금 뭐라 했는가? 죄목은 뭐라던가. 정여림 영모 사건 당시 옥사를 확대하기 위해 조원과 유생들에게 상소를 사주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불법 언론 플레이를 한 송이필. 신을 죽여주시옵소서. 정처를 포함한 서인들 전체가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 아무 관계가 없다 하는데
내가 왜 자상을 죽입니까? 그리고 그대는 이 나라의 대들보입니다. 대들보를 빼내면 천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전하. 헌데 대들보는 있는데 기둥이 빠져버리면 이 또한 천장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이건 류승룡이라는 기둥을 살리자는 제안. 어떻습니까? 대들보도 남, 기둥도 남아 천장을 든든히 떠받치는 것이. 그렇게 통신사도 보내고 동인과 서인 모두를 살린 선조. 신황윤길 전하의 교지를 받도옵니다. 그날 밤 한때 천재라 불린 송익필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류성룡. 그대가 진정 율곡도 인정하는 선비라면 진심으로 답을 해주시오. 정열입 사건 이후에 벌어진 옥사가 내 작품이냐고 묻고 싶은 게요. 많은 인재들이 무고하게 죽임당한 사건,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난 사실 일이 그렇게 쉽게 풀릴 줄은 몰랐어. 당신의 주상께서는 마치 내가 찔러 주길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망나니처럼 칼을 휘둘러 대시더구만. 지금 그 흉폭한 악업을 누구에게 덮어씌우는 겐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충신 류성룡. 하지만 선조에겐 큰 약점이 있었죠. 내 다시 말해줄까요? 난 단지 주상의 마음에 상소라는 불쏘시개를 넣었을 뿐. 그 모든 걸 알면서도 활활 불을 지피고 모조리 다 태워버린 건 바로 그대가 모시는 주상전하란 말이야. 인재가 줄어든 조선에 곧 역대급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죠. 오다와라성의 식량이 얼마나 남았을 것 같은가? 작년에 취수한 곡식밖에 없을 테니 곡식을 아낀다면 석 달은 갈 것입니다. 굶겨 죽일 짱짱. 석 달이나 기다리라고. 가토에게 시간은 금. 관백전하, 석 달은 너무 깁니다. 지금 성을 공격하시오. 가토! 오다라성의 군사들도 결국 관백전하의 군사라는 말씀을 못 들었는가? 더 큰 그림을 보는 권희씨.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그들을 안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전국의 영주들도 더더욱 관백전하께 감업할 것이옵니다. 바보 같은 소리. 배신자를 봐주자는 것. 밟을 땐 확실하게 밟아줘야 돼. 그래야 다른 영주들이 고개를 못 들고 복종을 할 것 아닌가? 이참에 본보기를 보여주자는 가토. 관백전하, 당장 성을 치십시오. 제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가토. 문득 생각난 전국을 호령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 내가 모시던 오다 노부나가님과 참으로 많이 닮았어. 노부나가님은 울어야 할 새가 울지 않으면 바로 베어버리는 성품이셨지. 누구보다도 용맹스러웠지만 너무나 급해. 그 때문인지 통일을 앞두고 가신에 의해 죽임당했던 비운의 인물. 권희씨, 네가 보기에 나는 새가 울지 않으면 어찌할 것 같으냐? 편히 말해봐. 원래 상사가 편히 말하라고 할 때가 가장 무서운 법. 전하께서는 새가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윽박 지르기도 하시고 달래기도 하실 것 같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격이다. 이건 주군을 모욕하는 발언. 그렇지! 송구하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특기는 장기 포이전과 심리전이었죠. 오히려 웃는 히데요시. 아니야 됐어. 바로 봤어. 고니시가 말한 내 성격대로 오다와라성을 함락시킬 것이다. 석 달까짓 거 소풍 온 셈 치고 천천히 기다리지. 놈들의 식량이 떨어지면 우리 불량미를 나눠주도록 해라. 군사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 단 석 달 안에 호조놈과 그 가신놈들이 내 앞에서 할복하도록 해. 만약 그렇지 않을 시에는 성 안에 살아 숨쉬는 것들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야. 그때 전장에 전해진 특별한 소식. 교토에 조선 사신들이 입주해 조석히 만나뵙기를 청한다고 합니다. 때가 왔습니다. 조선도 결국은 이렇게 항복해올 것을 오래도 끌었군. 조선이 항복했다고 생각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소 요시토시에게 전하게 조선 사신들이 항복 사절로 속아서 왔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제대한 시일을 보려고. 통신수길이 돌아왔다고. 오랫동안 히데요시를 기다린 통신사. 언제 돌아왔다고 하든가. 꽤 시일이 지난 듯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야 알린단 말인가? 무시당한 통신사. 평도주에게 당장 만나자고 전하게. 내 관백전하께 사신을 만나라 청하겠네. 조선 사신단이 관백전하를 만나도 걱정입니다. 저들이 단순히 진선 교린이 아니라
입주라는 것을 알면 어찌합니까? 모르게 해야지. 번역을 다르게 해주면 되는 일. 역관들을 매수해야지. 드디어 관백과 조선통신사의 대면이 이루어집니다.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 누구 하나는 죽어야만 할 것 같은 느낌. 조선 국왕 이연은 국서를 일본 국왕에게 전하니 관계를 두텁게 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 내용은 どうか朝鮮を兄弟国と思い関白殿下の知恵と勇猛さで我が朝鮮をお導きください。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조선 사신단이 풍신수기를 만났지만 서로의 입장은 전혀 달랐다. 조선은 교린을 가장한 정탐이 목적이었고 일본은 조선에서 항복한 사절이 온 것이라 여기는 것이다. やっとこうして渡航してきたのだから許してやろう。もし今度も来なかったらただではおかなかったじょ。 톤은 강압적이지만 먼 길 오시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내용은 따뜻한 이상한 상황. 陳のもとに入手した以上朝鮮にはエコーがあろう。下がってゆるりとされよ。 이어지는 가토의 환영 칼춤. 가토의 칼은 이내 진짜 목표를 향해 휘둘러지는데 바로 조선. 대체 이 무슨 짓이야? 지금 조선의 사실을 조롱하는 것이오. 고멘나사이 시칠에 이시마시다네. 이런 근본 없는 것들. 사장하는 사람들에게 빨리 짐을 꾸리라고 하게. 예. 참으로 예의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족속들입니다. 예의 운운할 때가 아닙니다. 풍신수들과 그 장수들의 눈빛 보았어? 정말이지 간담이 서늘했어요. 불길함을 느낀 통신사. 이놈들 분명 우리 족선을 침략하고도 남을 놈들입니다. 속지 마세요. 군선 따위도 얼마 없으니 핑계를 대는 것이고 힘으로 위사를 떨면서 허풍을 치는 겁니다. 정말 침략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놈이라면 그 저희를 철저히 숨기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 아닙니까? 그저 칼춤만 좀 출 줄 아는 근본 없고 무지한 놈들입니다. 슬슬 자를 때가 된 식물. 드셨습니까, 관백전하? 명나라 차도 마실만 하군. 조선 국왕에게 답서를 써보내라. 명나라를 치러 갈 테니 조선은 우리 일본군의 길라잡이를 하라고 말이야. 이건 도발. 못 알아들었느냐? 알겠습니다, 관백전하. 일본의 조선 침략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차기 권력을 위한 비밀 모임을 주선한 서인들. 그럼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보시지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요? 이제 해가 바뀌면은 수상 전하의 보령 언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전마마께서는 20해가 넘도록 아직 원자를 생산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건 차기 권력자를 논의하자는 것? 그 말씀은 혹 국본을 세우자는 광해군을 염두에 둔 정철. 그때 이곳을 급습한 건 다름 아닌 선조. 세자에 대한 은밀한 논의는 자칫했다간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 내 잠시 자맹을 나왔다가 경들이 화합하는 자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들린 겁니다. 고관들은 이런 데를 드나들어서는 안 됩니다. 거상들에게 접대와 뇌물을 받는다 오해받기가 쉬워요. 송구하옵니다, 전하. 오늘은 과인이 접대를 할 테니 편히들 드세요. 편의가 가장 무서운 말. 세 분 정승, 평안감사에서 돌아온 대사원께서 앞으로도 이 나라를 잘 이끌어달라 부탁드리는 겁니다. 편이라고 해놓고 숫값 먼저 따지는 선조. 과인이 사는 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대가를 얘기해도 될까요? 하명하시옵소서, 전하. 앞으로는 말입니다. 과인의 귀에 동인이다 서인이다 서로 파당을 지어 권력 다툼을 벌인다거나 말에 숨겨진 왕의 칼. 그 권력을 위해 서로를 음해한다는 소리가 들린다면 이 자리에 계실 분들은 모두 김시선이 다시 보고 싶은 KBS 명작선 두 번째 작품. 죽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셔야 할 겁니다.
임진왜란이 발생하기 전부터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노량해전까지 조정에서 펼쳐지는 이야기 징비록. 다음 이야기는 KBS 홈페이지 또는 KBS 드라마 클래식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역사 드라마도 2배 더 재밌게 해설하는 김시선이었습니다. 경기도 구리에 위치한 동구릉. 대조 이성계의 건월릉을 지나 동쪽으로 향하면 선조의 묘 목릉이 있습니다. 16나이에 왕위에 오른 조선 14대 왕 선조. 중종과 후궁 창빈 안씨 사이에서 태어난 덕흥대 원군 초의 셋째 아들로 조선 최초의 방계 혈통의 왕입니다. 자신의 출신 때문에 평생 폐립과 반정의 불안함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선조는 계속되는 당쟁과 국난 속에서도 왕위를 지켜냈습니다. 타고난 심성이 선하고 부지런하며 책을 가까이 하고 그림과 글솜씨가 좋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많은 위기에도 42년을 제위한 왕 선조. 목릉에 올라 선조의 심정을 헤아려 보는 것은 어떨까요?